최근 영국에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설명을 해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알아차림 영역의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인 것이죠. 타락의 상태, 즉 낙원의 상실은 감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의 의식이 묶여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극성이 바깥 세계, 이 드러난 세계로 치우치게 되어서 내적 세계와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바깥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 더 깊은 차원의 느낌을 상실해 버렸다. 내면에서 오는 그 느낌과의 연결이 끊겨 버렸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깥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연결을 통한 것이었다. 이 깊은 차원에서의 흐름이 이 바깥 세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그 이야기 중에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두 나무가 동산 가운데에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나무가 같은 나무이나 같은 과정의 두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 나무, 다시 말해 생명나무는 초월적인 차원이고 다른 나무는 드러난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는 원인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이 모두 같은 작용에서 절대 필요한 측면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측면만을 고려하고, 다시 말하면 밖으로 드러난 측면, 즉 결과의 영역만을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돼서 결국은 인식력이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인간의 인식력이.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점점 더 그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라는 작은 집에서 사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근본 원인이고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지금 현재 이 난세를 헤쳐나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더 좋은 세상을 상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상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악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 그리고 지침 없이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에 미국의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 교수 존 캅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대성의 붕괴를 인식하고 있다. 근대성은 근대적 사고의 습관들이고 서구 문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근대적 사고 습관의 핵심은 자기와 다른 것들을 대상화하는 이원론적인 구조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연과학을 이용해 인간을 위해 자연을 대상화하고 끊임없이 착취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 또 경제체제 뭐 등등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그러한 돈 버는 산업 발전의 도구로 여겨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과 공감 교육을 포기하는 일. 그리고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이 나머지 이 국가들, 나머지 지역들의 어떤 경제적인 연합 같은 것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대상화해서 착취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카브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인 통합적인 그런 생태 문명이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다. 그것은 스페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 또는 여유, 어떤 거리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지영 교수 세바스에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눈을 열고 지금껏 내가 어떤 편견의 굴레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각자 물어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굉장히 다른 세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진님께서 서비스에서 우리 내면에 생쥐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쥐는 에고라고 하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생쥐로서 이 작은 에고의 집에서 살아도 되는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생쥐로서 살 수 있는 그 유예기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끝났고 그리고 인류 전체적으로 또 이 생쥐 집단으로 살 수 있었던 유예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는 생쥐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쥐가 아니면서 그 좁은 에고의 집에서 살려고 지금도 바둥거리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사춘기 지났습니까?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지났지. 네? 3.5춘기? 3.5춘기? 4.5춘기? 이 사춘기는 우리 전두엽을 증축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두엽이 어떤 사고 능력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춘기 동안에 전두엽을 증축하느라고 전두엽이 집을 증축하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증축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춘기에는 어떤 그 전두엽이 그런 상태에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혼란기를 거쳐서 전두엽이 굉장히 커진. 그래서 어떻게 그 사춘기를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전두엽이, 예를 들어서 사춘기 전에 전두엽이 한 10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였다면 그걸 재건축해서 다시 재건축해서
100평짜리도 되고 200평짜리도 되고 1000평짜리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춘기적인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에고의 집, 사춘기 전에 살던 그 에고의 집, 조그만 집을 떠나서 전지의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주적인 시대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주적인 시대는 이 작은 에고의 집에 머무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의 집에서 사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